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전 시간은 이번 영상이 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오전부터 삼성전자 소식으로 많은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을 토대로 오후에 또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번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좀 이제 산에 좀 갔다 오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시원한 바람도 쐬고, 그리고 경치도 보고, 그리고 자연의 소리도 들으면서 힐링 좀 하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간 이재용 부회장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잠깐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다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군 시절에 다짐을 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훈련 빼고는 일과 시간에는 크게 뭐 할 일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이제 많이 보는 편이었는데, 평상시에는 책을 잘 보지 않던 제가 군대에서는 이제 쉬는 날에 크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책을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고 뭐 독후감도 쓰고 막 그랬었어요. 네, 정말 이제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캡처로 제가 이제 군대에서 썼던 독후감 요렇게 이제 짧게 쓴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문구가 얼핏 기억이 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20대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면 30대를 보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고, 30대의 미래를 준비를 한다면 40대 이제 보다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제가 문구의 책을 봤었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30대이다 보니까 40대를 보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천패 가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인 분들은 60대를 위해서, 60대인 분들은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돈이 끊기게 되니까 나의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대가 되면은 그때의 고충이 또 많은 것들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 미래를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삶을 살아야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삼성패 가족 여러분들도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안전한 종목,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이제 나의 자산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일단 이제 이재용 부회장 관련돼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재용 부회장 말씀을 드릴 때는 제가 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성향 부분에 좀 얽혀 있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어느 에 이제 뭐 여당, 뭐 야당, 뭐 이렇게 이제 편을 들고 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부분에서 총수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그러한 부분을 토대로 사실만을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드디어 간다. 네, 어디에 갈까요? 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추석 연휴죠. 네, 삼성표가 좀 제가 영상으로 한번 이제 올려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일단 그게 이제 확정이 안 났었는데 지금 일단은 이제 행동으로 좀 옮겨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출장을 떠날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6년도 요때 이제 7월달에 미국의 선밸리 이제 컨퍼런스 출장 이후에 5년 만에 5년 만에 미국으로 좀 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미국 출장을 위해서 비자 신청을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좀 전해져 있는데요. 국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전자여행 허가서, 그러니까 ESTA라고 하죠. 이와 관련돼서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석방 상태인 이재용 부회장은 별도의 단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것은 코로나 백신과 반도체 투자 때문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mRNA
그러니까 전령의 RNA라고 해서요. 백신을 생산하는 화이자 본사가 미국의 뉴욕에 있고 모더나 본사는 미국의 이제 매사추세츠주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죠.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이제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만큼 모더나 본사를 방문을 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모더나 생산량을 늘리는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써드릴게요.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 결국은 이제 백신 때문에 좀 갈 것 같다. 이게 사실 정부의 숙제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요 숙제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을 시켰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추측성이니까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러한 이제 백신 지금 우리나라 이제 많이 맞지 못했죠. 그래서 약간 이제 모더나도 뭐 이제 일정량 이제 원래 들어오기로 했던 약보다도 안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약속도 안 지켰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최근에 이제 모더나 최고 경영진과 화상회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미국 내 이제 신규 파운드리죠. 네, 요것 때문에도 가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입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그러니까 공장 투자와 관련한 이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미국의 1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0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막대한 금액을 규모의 신규 이제 파운드리 생산 라인 구축을 발표는 했지만 이제 설립 지역을 아직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대형 인수합병, 네, 인수합병은 M&A가 되겠죠. 이 M&A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좀 분석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삼성전자가 현재 약 이제 100조 원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 데다가 실제로 최윤호 이제 CFO, 그러니까 최고 재무 이제 책임자죠. 이분이 지난 1월 달에 이제 삼성 이제 실적 발표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 했었습니다. 3년 내에 M&A를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면서 좀 이슈화가 되긴 했었죠. 네, 아직 좀 멀긴 했지만, 네, 어쨌거나 이제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 근데 NXP 개인적으로 좀 네덜란드 같은 경우 차량용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이제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인수를 하려면 80억을 내놓으라고 했죠. 잠시만요. 삼촌패자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80억이 아니라 80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동영상 편집을 할까 하다가 네, 그냥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정해서 80조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50조였던 NXP가 30조를 늘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포기를 했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근데 갑자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이럴 거면 차라리 안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약하니까 NXP 반도체를 좀 샀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올리다 보니까 개심죄로 안 사기도 좀 그렇고 약간 애매합니다. 사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스위스의 마이크로칩 일렉트로닉스죠. 그리고 독일의 인피니언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요 인수에 대한 이제 대상 후보군이 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회사들은 다 이제 우량한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인수 합병이 진행이 되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4일 연속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 수급이 좀 인수 합병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가는 좀 이제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미래에 대한 주가는 뭐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좀 인프라를 구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둔다면 주가는 앞으로 10만 전자는 고사하고 12만 전자, 15만 전자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주가가 이제 단락에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겨우 어떻게 보면
1년 정도, 1, 2년 투자를 하신 다음에 주가 안 오른다고 이제 화를 내고 이제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근데 저는 1, 2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 놓으면 이자율이 0.75%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보다는 이제 하루 이제 배당금만 해도 삼성전자는 오히려 저는 메리트가 더욱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손절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들게 돈을 모아가지고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손절을 했다? 이거는 솔직히 주식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고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38가족분들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고 그리고 항상 이제 빚을 내기보다는 여윳돈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